일단 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안 되는 거긴 한데요. 재판부의 어떤 성향 얘기 이런 거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정치 성향에 맞춰서 재판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심으로서는 사실 최종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이. 네, 예, 근데 이게 처음 1심 재판이었다면 다들 그래 일단 지켜보자 이랬을 겁니다. 예. 왜냐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근데 1심 재판도 3명의 판사가 재판을 했는데 예,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네.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을 높은 형량이 나왔죠. 나왔던 선고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에 갔더니 2년 동안 재판해서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몇 번 재판하더니 이 모든 결론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네.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 게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잘게 쪼갠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이 껍데기 벗기고 예. 다 짧게 예, 잘라놓고 썩은 거 빼고. 이게 오이가 아니다. 그러고 네. 아니 오이가 썩었는데 그랬더니 썩은 부분 딱 잘라내고 이거 없어도 충분히 먹을만 하니까 썩은 건 없는 거야. 이 오이는 멀쩡한 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법원에 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정의가 바로 잡혀야 된다면서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단순한 사실 판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은 어떤 진술을 할 때는 그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과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도망가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비기를 쓴 거죠. 네, 예, 우리 전문 용어로 예, 비기를 쓴 비기를 건데 쓴 거, 네. 그 기술만 쓰면 저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다 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면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되는 거죠. 이 조문은 있으나마나 첫 번째는 그러면 어제 판결문을 읽고 앞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뭐 마음에 안 들면 결심하신 분들은 이걸 연구를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는 이건 뭐 행위가 아니라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행위에 관한 문제라고 하면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그거는 제 의견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건 의견도 아니고 사실이고 행위라서 빼박이면 그건 사실은 내가 보충 설명하려고 한 말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건 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건 빼고 제가 했던 다른 말만 요렇게 모아서 보시면 사실 이건 빼고 보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이. 요건 예. 자르고 봐도 네. 예. 이거 잘라도 먹을 네.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썩은 오이가 아닙니다. 예. 멀쩡한 오이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인식의 문제다. 네. 행위가 아니다. 예. 행위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단어로 그런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쓴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건 의견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과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이도저도 안 되면 제가 앞뒤로 한 말씀만 보시고 그 말씀은 쏙 빼고 보셔야 제 본래 취지에 맞습니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돼요. 뭐 빠져나갈 구멍이 뭐 여기저기서 다 숨어 있네요. 어제 다 숨어 판결문에. 있는데 네. 그 기술을 재판부가 다 써주셨죠. 예. 그러다 직접 보니 알아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뭐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형평성도 안 맞고 그 기준으로라면은 뭐 형이 뒤집혀야 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1심에서 그렇게 세 분이서 2년간 재판해서 내린 결론을 예. 항소심에서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네. 아니 새로운 증인이 나와서 그게 아니다라고 뭔가를 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네. 분명히 1심에서는 적어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골프 관련된 그 사진 관련해서는 이거는 네. 분명히 사실에 관한 거고 요건 허위 사실이다. 네. 두 번째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토부 누구도 그리고 공무원 어디에도 그리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도 직무유기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한 적이 전혀 없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모두 다 일치해서 많은 사람이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협박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이게 그냥 설명하는 부수적인 의견이 아니라 사실 핵심적인 거고 국민들한테는 그것만이 다 와닿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가 아니라 국토부가 막 협박을 하고 뭐 난리를 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준 거구나라고 예. 딱 인식하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특혜가 아니네 라고 인식하고 투표를 했더니 사실 그거는 뭐 격가지고 그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면죄부를 준 거 아닙니까? 예.
뭐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이 선고 결과가 나온 재판들 외에도 나머지 3개 진행 중인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위증교사 사건 뭐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만 그것도 그 당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다들 납득을 못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2심 결과도 좀 어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좀 이 대표 입장에서는 뭐 남은 리스크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위증교사 사건의 그 1심 판결은 이번 공직선거법 항소심 사건 판결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예. 그런데 판결문의 논리 구조로 보면 그나마도 훨씬 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서 저는 그건 항소심에서 가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이 항소심 판결을 보면서 답답한 것은 네. 이재명 대표 같이 여러 건의 사건으로 여러 건의 범죄로 연루돼서 저렇게 많은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인이 네. 다수당의 절대 다수당의 대표를 하면서 의회를 이렇게 기능을 마비시키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줄탄핵을 하면서 30번째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네. 이제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되니까 쌍 탄핵을 해서 31번째 예. 이제 가겠다라고 지금 뭐 한덕수 총리는 재탄핵하고 그러니까 뭐 재탄핵에서 최상목 총리도 그렇게 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나라를 국정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계속 정치 생명을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노하는 거고 예. 또 국민들로서는 아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던 판결이 어떻게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다 무죄로 나올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이런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 판사의 출신 지역을 보고 무슨 특정 연구의 출신인지를 보고 이런저런 예상을 하고 우려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런 예상과 우려는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네. 늘 맞아 떨어지는 것인가. 예. 그리고 어떻게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살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제 헌재든 공수처든 법원이든 국민의 인권과 그리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기관들이 이렇게 망가져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믿고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분노하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네. 과연 네. 민주당으로 본다면 이번 항소심 판결이 민주당에게 과연 긍정적일 거냐 좋을 거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정치 생명을 이어가면서 180명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인질로 끌고 볼모로 잡고 계속 가는 거에 대해서 네. 민주당으로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번 기회에 네. 뭔가 좀 그걸 끊어내고 민주당도 새롭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인공호흡기 달고 정치생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위증교사든 또 이것도 대법원도 가봐야 되고 다른 재판 지금 잔뜩 있지 않습니까? 예. 대북 송금 뭐 성남 FC부터 뭐 아직 대장동 뭐 백현동 판결 다 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 원래 몸통 사건이고 공직선거법 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그것과 관련된 이제 선거법 사건이기 때문에 그 몸체인 사건들은 아직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지뢰는 그 폭탄은 언젠가 어디선가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잠깐 이 리스크를 면하고 가는 게 민주당으로서 바람직하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굳이 민주당으로서도 이걸 반길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들로서는 그 사법부에 대한 이 분노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생명을 이어가면서 국회는 또 얼마나 계속 파행을 할 것인가 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국정을 발목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고 분노하는 거죠. 예.